뭐든지 매야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알려드릴 예술가는 르누아르. 르누아르를 설명드리는데 배경이 좀 이상하죠. 이거 리그 오브 레전드라는 게임입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 제일 인기가 많죠. 저도 개인적으로 하는 게임이기도 한데, 이 게임이랑 이제 르누아르랑 어느 정도 관련이 있다. 그래서 같이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르누아르는 이 그림이 제일 유명하죠. 물랑드 갈레트의 무도회. 이 그림 아니면 이 그림도 어디서 한번 봤던 그림으로 기억하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아, 그래서 이거랑 리그 오브 레전드랑 도대체 무슨 관계가 있는가? 세계관이 있습니다. 그 벨 에포크라는 이제 세계인데, 요 시대를 부르는 말이에요. 그래서 19세기 말부터 20세기 초까지 프랑스 파리가 어떤 그 세계 문화의 중심이었던 시절. 그러니까 지금은 세계 문화의 중심이라고 하면 보통 이제 뉴욕을 많이 얘기를 하죠. 근데 당시만 해도 모든 어떤 문화의 중심지는 이제 프랑스 파리였고, 이 프랑스 파리의 문화의 절정기를 부르는 말이 바로 벨 에포크입니다. 그래서 뜻은 이제 벨은 아름답다는 뜻이고, 그 에포크는 시대, 그래서 아름다운 시대 이런 뜻입니다. 조금 기억을 돕기 위해서 이 그림을 보여드리면, 미녀와 야수라는 최근에는 영화로도 실사도 되기도 했는데, 디즈니 만화 보면은 이 여주 이름이 벨이죠. 철자가 같습니다. BLLE, 벨. 아름다운 시대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세계가 되게 좀 뭔가 이 어떤 그 중립이라고 하기는 좀 그렇고 어떤 그 과도기에 있는 시대가 되게 보통 아름다운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중세랑 근세 과도기 르네상스가 아름다운 시대라고 얘기하고 또 근세랑 근대 그 사이에 있는 어떤 이 베레포크의 시기. 그래서 이제 영화로도 많이 나옵니다. 이 시대를 다룬 영화. 그 대표적인 게 타이타닉인데 이 영화도 좀 오래된 영화긴 하죠. 보시면 이분이 귀족이시죠. 그다음에 이제 디카프리오 형님은 서민을 대표하는 캐릭터로 나옵니다. 그래서 둘이 공존하기도 하지만 또 대립하기도 하는 그런 이제 세계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를 설명할 수 있는 이제 문화 예술가, 그러니까 모더니즘 예술 쪽에서는 이제 르누아르가 대표적인 예술가고 이 베레포크의 아름다움을 보여주는 예술가 뭐 이렇게 설명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소위 상업 예술 쪽에서는 아르누보라고 하는 다른 움직임이 있거든요. 나중에 설명드릴 때가 있을지 모르겠는데 아르누보 쪽에서는 알퐁소모라는 화가가 있습니다. 요 그림 혹시 보신 적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런 그림을 그리신 분입니다. 약간 상업적인 느낌이 나기도 하죠. 그래서 되게 예쁘게 그렸죠. 저 어렸을 때는 이분 하도 좋아해가지고 이 작품집도 막 사고 수집하고 막 그랬던 기억이 나는데 참고로 남자분이십니다. 여자만 그려서 저는 여자인 줄 알았는데 남자분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요런 이제 요런 분위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부 장르로 있는 게 스팀펑크인데 스팀펑크는 실제 있는 건 아니고 가상이죠. 일종의 SF입니다. 그래서 어떤 그 기계가 처음 등장하면서 이 기계랑 마법이랑 막 섞여 있는 뭐 그런 시대 뭐 이런 느낌인데 요건 타이타닉에 나오는 어떤 그 배 장면인데 이런 청동간 기계들 요런 뭐 기계들 그 리그 오브 레전드라는 게임에도 이런 캐릭터가 나오죠. 청동간으로 된 그런 느낌. 그래서 이 게임 자체가 이 벨레포크라는 시대를 배경으로 한 어떤 그런 그러니까 기계도 공존하고 마법도 존재하고 뭐 기적적인 것도 있고 막 이런 이제 혼동된 어떤 그런 세계인데 그걸 이제 배경 바탕으로 한 게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블리츠 크랭크라는 캐릭터 이게 도대체 뭔가 좀 이미지를 잠깐 보여드리면 Not 어, quite level 2 yet here. 이런 캐릭터입니다. Jin wants to take this fight. We're going for the hook. 뚝배기를 잡는 이거 이 게임 하시는 분들은 좀 무섭죠? 이 캐릭터가 머리를 잡을 때 약간 좀 무섭습니다. 진짜 머리가 잡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요런 캐릭터다. 어, 그래서 이 스팀펑크 세계관이 이제 벨레포그의 일종의 하이 문화 그런 느낌인데, 어, 이 리그 오브 레전드라는 게임이 벨레포크를 배경으로 한 것이다라는 걸 알 수 있는 장면이 이 게임을 바탕으로 만든 미드가 있거든요. 만화로 된 미드인데 아케인이라고 하는 애니메이션 시리즈에 이 베레포크를 상징하는 장면이 들어가 있습니다. 요거를 잠깐 보여드리면 바이라는 캐릭터인데 바이라는 캐릭터가 탈출하는 장면입니다. 보시면 배경이 보이시죠? 이거 그냥 모르면 몰라요. 근데 알면은 보이는데 요거는 아까 말씀드린 이 벨레포크를 상징하는 이제 알퐁소 무아의
보시면 이 벨에포크를 상징하는 알퐁소 무하의 그림을 이제 오마주한 거죠. 그죠? 그래서 뭐 그렇다. 그래서 이제 이 스팀펑크 세계관으로 뭐 게임도 많이 나오고, 그다음에 뭐 SF 같은 소설 같은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 이제 벨에포크라는 시대를 이제 소위 모더니즘 회화 쪽에서 대표하는 예술가가 바로 르누아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르누아르는 이제 누구냐? 그 인상주의 화가 중에 한 명이죠. 인상주의는 지난번에 설명드린 것처럼 이제 빛을 그리는 그림이다 설명을 드렸죠. 그래서 모네랑 한번 비교를 해보면 모네랑 르누아르의 가장 큰 차이는 같은 이제 인상주의 화가니까 둘 다 빛을 그리려고 했다는 점에서 똑같은데 모네는 주로 이렇게 그 풍경을 많이 그렸죠. 그리고 연작을 여러 번 그렸는데 이런 식으로 연작을 계속 그렸는데 이유는 뭐냐면 이제 인상주의가 빛을 그리는 그림이다라는 것을 이제 얘기하고 싶었기 때문에 계속 이것을 이제 강조해서 보여주기 위해서 연작으로 이제 보여주기도 했죠. 반면 르누아르는 인상주의 중에서도 이 그 인물화를 많이 그렸고 그다음에 이 벨레포크라는 시대의 어떤 아름다움 이런 것들을 그림으로 남기기 위해서 노력한 화가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이 그림도 보시면 이제 이 뭐 평민들이죠. 평민들이 나와서 이제 뭐 춤도 추고 밥도 먹고 이런 이제 어떤 그 베레포크 어떤 이 새로운 시민 문화가 꽃피던 이런 그 프랑스 파리의 풍요로움을 보여주는 이제 그런 느낌이죠. 그다음에 요거는 이제 장 마르의 초상인데 이거는 배우입니다. 당시 유명했던 배우라고 하는데 요렇게 인제 프랑스 파리의 어떤 그 절정기의 모습. 이 제목은 이제 두 자매인데 이분도 배우라고 합니다. 실제로는 둘이서 자매가 아니다. 자매는 아니다. 어 그다음에 뭐 선상의 점심 식사 이런 것도 마찬가지. 이분이 이제 르나르의 아내인데 알린 샤리고라고. 하여튼 인제 뭔가 이렇게 벨레포크라는 프랑스 파리 전성기의 아름다움을 보여주는 그림을 많이 그렸다. 근데 인제 오늘 제가 말씀드릴 건 뭐냐면 약간 그 르나르 형님이 좀 집착이 있으십니다. 뭐냐면 너무 그림을 아름답게만 그리려고 그랬어요. 물론 벨레포크가 풍요로운 시대긴 했지만 그래도 분명 그 시대에도 뭔가 어두움은 분명히 존재할 텐데 르누아르 형님은 인제 계속 이렇게 여자, 아름다운 뭐 풍경, 뭐 아름다운 사람들 이렇게만 계속 그렸습니다. 이게 상징하는 바가 뭘까? 보통 이렇게 이 정도로 집착을 할 경우에는 그 반대를 생각하는 게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일종의 그 결핍에 대한 어떤 이상향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왜 아름답게만 그렸는가?' 이런 질문이 남습니다. 혹시 베레포크가 유토피아가 아니고 디스토피아의 측면도 있던 건 아닌가? 사실은 스팀펑크도 일종의 그 디스토피아적 세계관입니다. 게임으로 다시 설명을 잠깐 드리면 요게 인제 게임에서 나오는 필드 오버라고 그 윗동네 잘 사는 분들 인제 동네 모습이고 아랫동네도 있습니다. 자운. 그러니까 되게 인제 뭐 밑에 막 마약들 하고 있고 막 가난한 노숙자들도 되게 많고 막 그런 시대들. 그다음에 요것도 인제 게임에 나오는 캐릭터인데 막 그 밑에서 지하 실험, 마약 실험하고 막 사람 있죠. 이런 인제 이 어떤 유토피아냐 디스토피아냐 요런 인제 관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그러면 벨레포크에 어떤 측면이 있었는가? 어 이 시대의 대표적인 전쟁 중에 하나가 인제 보불 전쟁, 프랑스 프로이센 전쟁인데 어 요런 겁니다. 프랑스 이제 당시에 인제 근대 국가들이 막 성장을 하게 되잖아요. 인제 왕국이 끝나고 이제 투표를 통해서 정권을 잡는 인제 근대 국가들이 창설되기 시작하는데 우리나라도 그때 생긴 나라 중에 하나죠. 조선이 왕하고 대한민국이 생겼으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근대 국가들이 성장하게 되는데 당연히 근대 국가들 사이에 인제 알력 다툼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프랑스 입장에서는 당시 인제 프로이센은 독일입니다. 독일의 전신인데 이 프로이센 인제 독일 얘네들이 인제 치고 올라오니까 인제 누르려고 인제 싸움을 걸었는데 인제 안 됐죠. 싸움 했는데 이제 프랑스가 인제 지게 됩니다. 프랑스 프로이센 전쟁. 이 전쟁에서는 르나르도 징집이 됐었습니다. 다행히 1년 만에 인제 풀려나왔는데 이때 동료 화가였던 바지유가 전사를 하거든요. 근데 전사하는 게 어떤 의미냐면 이 바지유는 그냥 동료 화가 중에 한 명이었던 게 아니라 인상주의 초기 멤버 중에 한 명이었어요. 인상주의 인제 모네, 르누아르, 바지유, 뭐
그 피사로 이렇게 인제 유명한 인제 화가들이 있었는데 이 가장 인상주의를 개발하기 위해서 같이 맨날 카페에 모여서 커피도 마시고 얘기도 하고 그랬던 가장 가까운 동료였는데 이 바지유라는 사람이 이때 죽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먼 전쟁 얘기가 아니라 사실은 르누아르는 전쟁에 실제로 본인이 참전하기도 했지만 어떤 이 고통을 직접 겪었던 사람이기도 했던 거죠. 그리고 이 프랑스 프로이센 전쟁이 끝나고 어떻게 되냐면 프랑스가 인제 지잖아요. 지니까 프랑스인들이 열받잖아요. 그래서 인제 정권을 뒤집습니다. 뒤집고 파리 코민 정비가 세워지는데 파리 코민은 인제 뭐 혹시 들어보신 적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 코민이니까 그 코뮤니즘 그 공산주의죠. 그러니까 파리 공산주의 정부가 들어선 건데 인류 최초의 공산주의 정부입니다. 지금은 뭐 북한도 그렇고 중국도 일종의 공산주의 정부인데 이 최초의 공산주의 정부가 프랑스 파리에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이 프랑스 파리 코민이 인제 프랑스에서 파리 코민이 정권을 잡으면서 소위 기존에 있던 정부군이랑 파리 코민이랑 이제 내전이 벌어집니다. 내전이 벌어져서 어떻게 되냐면 파리가 인제 개박살이 나죠. 이때 몇 명이 죽냐면 한 3만 명 정도가 죽었다고 하거든요. 3만 명이면 그 프랑스 파리 시내 그 거주민이 한 170만 명 정도였다고 하는데 3만 이면은 거의 한 2% 정도 됩니다. 굉장히 많은 사람이 죽었던 거고 아마 르누아르도 동료 중에 누군가 아니면 또 다른 누군가 아니면 아는 지인 중에 누군가가 죽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2%면 이제 50명 중에 1 명이니까 상당히 큰 거죠. 그리고 이때 많은 이제 문화재들이 파괴가 됩니다. 왜냐하면 어쨌든 공산당 정부였기 때문에 이런 인제 소위 부르주아 문화를 인제 좋게 안 봤죠. 그래서 뭐 예술가들도 마찬가지고 많은 피해를 겪게 됩니다. 이게 인제 당시에 파리 코민 직후에 인제 프랑스 파리의 모습들입니다. 그때 뭐 하도 많이 죽어서 뭐 이 시체를 뭐 시신을 수습하기도 되게 어렵다고 합니다. 어려웠다고 합니다. 어디 묻을 데도 없고. 왜냐면 3만 명이 인제 동시에 확 죽어버리니까. 이 파리 거민 정부가 세워진 게 몇 개월이 안 되거든요. 근데 그 사이에 내전 동안 그렇게 많이 죽었던 거니까. 그러니까 인제 르누아르는 굉장히 어떤 힘든 시절을 겪었던 인물인데 이제 보시면 이 그림이랑 지금 대비가 많이 되죠. 이 그림이 그려진 게 76 년인가 하여튼 그런데 파리 코민 끝나고 몇 년 뒤입니다. 오래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 이 그림이 그려지던 시기에는 여전히 파리는 이거 비슷한 모습이었을 겁니다. 그러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르누아르는 왜 이렇게 인제 행복한 모습만을 그렸는가? 아마 인제 제 생각에는 르누아르는 어떤 이 벨 에포크의 아름다움을 인제 잊기 싫었을 수도 있고 그다음에 이 벨 에포크의 아름다움만 남기고 후세에 남기고 싶었을 수도 있습니다. 네 현실은 이렇지만 현실은 뭐 이런 느낌 막 이런 느낌이지만 인제 이미지로 후세에 남기는 건 요렇게 아름다운 모습만 인제 남기고 싶었을 수 있었던 거죠. 요런 느낌. 이제 제가 게임이랑 그 작품을 자꾸 같이 보여 드려서 헷갈릴 수 있는데 하여튼 게임 내에서 인제 묘사되어 있는 베렉 포크의 모습은 이렇습니다. 실제는 이제 이런 느낌이기도 하죠. 하여튼 '요런 아름다운 모습만 후세에 남기기 원했던 게 아닌가.' 이런 추측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제 어 르누아르의 유명한 인제 그 말들이 있죠. 예술가들이 보통 이제 말들을 많이 남기는데 요런 말이 있습니다. "고통은 지나갔지만 아름다움은 영원히 남는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 마티스라고 나중에 설명드릴 예술가 중에 한 명인데 그 아수파의 그 마티스라는 화가가 인제 한참 선배죠, 르누아르가. 그러니까 인제 선배한테 찾아가서 그 "르누아르 형님 왜" 그때 인제 르누아르가 되게 몸이 안 좋았어요. 그 류마티스 관절염 때문에 손이 되게 아파 가지고 이제 붓을 잡을 힘도 없었을 시기가 있었거든요. 그럴 시기가 있었는데 "왜 그렇게 그림을 그리시냐. 좀 쉬시라." 이렇게 하니까 인제 "고통은 지나가지만 아름다움은 영원히 남는다." 네 그러니까 인제 계속 고통 중에서도 인제 그림을 그리신 거죠. 그다음에 밑에 보시면 알겠지만 "왜 예술이 아름답지 않아야 하는가. 세상에는 이미 불쾌한 일들로 충분한데." 그러니까 본인은 어 보불 전쟁 프랑스 프로이센 전쟁이랑 파리 코민을 다 겪었기 때문에 어떤 베레포크의 분명히 아름답지 않은 모습이 있다는 것도 알았을 테지만 인제 예술로는 아름다운 것만 남기고 싶었던 게 아닌가. 화가들은 굳이 불행한 것을 창조할 필요 없는 것이 우리네 삶에는 이미 불행한 것이 충분히 많아. 이렇게 얘기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인제 그의 그림이랑 굉장히 대비가 되는 말들이죠. 이런 것만 계속 인제 아름다운 여성 이런 것만 그렸는데 하여튼 뭔가 이렇게 '아름다운 모습만 후대에 남기려고 했던 게 아닌가.' 이런 인제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겁니다.